엔비디아가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마이크론은 가이던스 실망의 여파로 17% 급락했습니다. 나이키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날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만이 0.04% 오르며 11거래일 만에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하락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되며 출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가 또 오르자 지수 상승분도 축소됐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준 요인은 크게 두 가지, 미국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글로벌 환율 변동이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과 주간 실업자 수,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까지 모두 긍정적으로 발표되며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일 일본은행과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그라들고 영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는 엔화와 파운드화의 약세를 초래했고 달러의 상대적 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힘이 빠져가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였는데 장 막판 지수를 하락으로 밀어버린 건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글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의회가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틀 전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트럼프가 이에 직접 반대 의사를 피력하며 제동을 건 겁니다. 따라서 20일인 내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현실화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협상이 다시 진행돼 셧다운이 단기에 그치면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낙관하지만 셧다운이 예상보다 길어질 개연성도 충분한 만큼 안심하기엔 어렵겠죠. 이와 함께 내일은 미증시 4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내마녀의 날인 만큼 추가적인 변동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테슬라는 전일 8%대의 하락을 뒤로하고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출시를 위해 당국과 초기 협의를 진행 중이란 보도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테슬라의 직원이 오스틴시의 자율주행차 태스크포스와 지난 5월부터 소통해온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해당 TF는 자율주행 기업 및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의견과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도입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테슬라의 11월 유럽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했죠. 테슬라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7% 감소했고 이것이 전체 전기차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내 수요 부진을 확실히 방증하는 데이터란 해석에 결국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나온 2분기 가이던스 실망감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16.2% 급락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EPS 전망치를 각각 컨센 대비 10%, 25%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건데요. 월가 주요 IB들의 목표가 하향도 잇따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 분석가는 AI 수요 덕에 HBM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PC와 휴대전화의 수요 부진이 메모리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며 목표가를 $110로 낮춰 잡았습니다. 엔비디아가 6거래일 만에 연쇄 하락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유 현금이 많은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느려진다 해도 타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IT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뒤 7.1% 급등했습니다. 미국 FDA가 젯바운드의 유효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의 공급 부족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성분을 이용한 비만약의 임의 조제 및 판매는 금지될 전망인데요. 이에 힘센 허스의 주가가 7.8% 내렸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2024년 미국의 남은 한 해는 탄탄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GDP 확정치는 3.1% 성장해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전분기 성장률을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개인 소비 지출이 전기 대비 3.7% 늘어나며 3분기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재확인하며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는 전일 연준의 입장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동시장도 견조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감소했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이달 초에 급증한 이후에 지난주부터 성공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휴일이 몰려있는 연말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는 유의하셔야겠지만 그래도 노동시장의 견조함에 조금은 더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내일 발표될 PCE 물가지수, 어제 연준에서 이 물가지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기 시작한 만큼 예상대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을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전일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계획을 절반가량 줄인 것이 시장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급락이 조정의 시작일까, 연말 랠리는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불거졌는데요. 이를 두고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게 교수는 전일 증시의 급락은 건강한 조정이었다며 그동안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1, 2회를 예상하는데 최악의 경우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더했습니다. 반면 펀드 스트렛의 공동 창립자인 톰리는 패닉 셀링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며 어제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시성이 떨어졌을 뿐 연준은 여전히 시장 친화적이고 비둘기파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베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폴 미스크는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될 텐데 이에 투자자들은 대기 매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미국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SK 하이닉스에 6,600억 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대 5억 달러의 정부 대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려는 SK 하이닉스의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 강화하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남은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예비 체결 내역과 같이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무래도 트럼프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만큼 현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보조금 지급을 완료시킬 것이라는 목표가 전해지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시장 내에 이러한 보조금 이슈가 시장을 좀 지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2분기 전망치 부진에 따른 마이크론 급락세가 또 한 번 반도체 시장 조정기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킬지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와 내년 원유 수요 부진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연중 최고치인 108을 넘어서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6개월 만에 4.5% 돌파 이후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일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에 이거래일째 하락하며 10만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시장 마감 이후 움직임을 보인 특징주입니다. 나이키는 포트폴리오 전환에 진전을 거듭하며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습니다. 새로운 CEO인 엘리엇 힐 선임 이후에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인 나이키는 장마감 이후 9%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페덱스의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와 일치했지만 매출은 전망에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과 효율성이 부각되며 주가는 반응했습니다. 특히나 화물 사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의 상장 회사로 분사할 계획도 발표하며 페덱스는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